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서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역시나 간밤에도 불안했습니다. 장중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상황인데 WTI는 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이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장 막판에 또 하락 전환해서 마감이 됐고요.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죠. 그렇지만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알파벳의 실적이 매출액이 굉장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8% 상승을 하면서 현재 시간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예상 매출액은 7,893억 원,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체 분기에서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동사 제품의 정상 판매가의 80% 수준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재고 이슈 역시 없다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이제 중국과 미국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면서 회복세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아침의 시초가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3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점차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 라인 3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상황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좀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을 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일단 오늘 시장 예상을 함께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오늘 강보합권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36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재훈 위원 연결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의 밸류 부담은 좀 여전히 높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전날 좀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무리가 좀 됐고요. 기술주들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좀 하락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에는 한국 시장도 조금 조정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동시효과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종목별로 동시효과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IT 쪽 섹터의 동시효과 흐름들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게 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0.5%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연휴에 좀 들어갑니다. 연휴에 좀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건망 심리가 좀 자극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게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에요.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휴를 좀 맞이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현금을 좀 만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뭐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을 좀 기다리다가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밸류는 미국 시장 선진 시장 같은 경우도 5년 평균치를 이미 훌쩍 넘은 상황이거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5년 평균의 밸류를 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대기성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 쪽으로 놓고 봤을 때 하방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는 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정의 빌미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들,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뭐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좀 크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수가 한번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종목별로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시장도 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성장 섹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나중에 추후에 종목에 대해서는 몇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닝 시즌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닝 시즌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 만큼 일단 실적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성장성이 돋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뭐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장 초반에 떠서 출발했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양봉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뭐 마디에 대한 목표치로 따져보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약 한 260포인트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기술적인 목표치인 상황이에요. 밸류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한다라면 대응점을 좀 찾고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응점을 좀 찾고 봐야 된다는 얘기는 손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 혹은 이익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 대응에 대한 전략 부분들까지 좀 세워놓고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시장은 아마 과거의 반등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고 매수를 하는 것도 여러 번의 분할 매수를 좀 통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5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55조 3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일단 이번 확정 실적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냐, 이 이슈 때문에 좀 기다린 사항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매출은 17조 6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4조 원 가까이 현재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조 4,47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항상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고점권역을 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런 용어 단어들도 좀 태어난 그런 사항들인데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예상을 했던 실적만큼은 좀 나왔었어요. 오히려 좀 더 추가 수익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주가적인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기대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 하나로만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 두 종목에서 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박스권역에서 좀 다 잡아두고 난 이후에 종목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찌됐든 간에 잠정 실적이 나왔고 오늘 확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전에 아마 컨퍼런스 콜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볼 그런 사항들인데,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이 아니라 2분기와 3분기예요. 2분기 때 그리고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전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또 추가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건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이 시비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삼성 쪽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뭐 좋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뭐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투자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지껏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투자가 좀 밀리거나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비메모리 쪽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컨퍼런스 콜을 보고 난 이후에 종목별의 흐름들은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컨퍼런스 콜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종목별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을 IT 쪽에 있어서는 다 하고 있는데 5G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5G 쪽에 얼마만큼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5G 관련주들도 일단 희비가 좀 교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이 실적 발표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저조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좀 더 확보를 하면 할수록 5G 장비 쪽 같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플러스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QD 쪽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 대면 쪽 같은 경우는 장비 발주를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보니까 장비사 쪽에 있어서 수주가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QD 쪽 부분들에 있어서 전공정 쪽은 이미 발주가 다 난 상황이고요. 이제는 후공정 쪽에 발주,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QD 부분들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쪽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전공정 쪽에 있어서 중소형 투자에 대한 수혜,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군들보다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부분들이 아니라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 만큼 조정기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해봐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JB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분기 코로나 영향 본격화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은 좀 급락이 나왔던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나스닥 전에 미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대적인 낙폭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이제 기업적인 타격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점 현재 시장의 흐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또한 2분기 실적 역시 저도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며 좀 간략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1,400포인트 이후로 이제 1,930, 40포인트까지 강하게 이제 외바닥이 이제 반등한 모습인데 사실상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또 강하게 솔직히 상승하는 흐름은 추가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 또한 올라와도 다시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다시 흐름이 나올 것이고,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쨌든 실질적인 그런 기업적인 어떠한 주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매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한 가운데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확정 실적인데요. 일단 1분기 시설 투자는 7조 3천억 원을 그대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반도체에도 6조 원에 그대로 계획대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코로나 영향 본격화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으로 좀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9,850원대, 오늘 다시 한번 5만 원 선 깨지면서 현재 시장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권 83,200원대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58만 7천원에 출발하고 있고, 5위권의 네이버입니다. 나홀로 빨간불인데 강보합권에 그칩니다. 일단 19만 8,500원대, 이번 주 20만 원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추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강보합권 현재 20만 9,500원 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이 오늘
2% 가깝게 현재 급등하면서 36만 7,5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0.7% 상승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이 다시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0.49% 약보합권 10만 2천원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합권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 1937선,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 646포인트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3%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12만 8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거래 연속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이외 펄어비스까지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합니다. 7만 1,2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CJ는 다시 6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도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9만 4천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기관이 CJ를 4거래 연속 매수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가 강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네요. 현재 6만 1,4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0.65% 상승 나오면서 7만 7,500원대, 휴젤이 다시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9% 강보합, 그리고 SK머티리얼즈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16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이 연결을 해서 현재 개장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현재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장 상황은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가 강보합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 시장, 양시장 모두 0.2%, 0.4%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수급의 출발 상황도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은 소량, 소폭의 외국인 기관, 외국인 쪽은 양시장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매수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나오면서 대부분의 업종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합에서 약보합권에 좀 잡아두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학주라든가 철강, 그다음에 은행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업종들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종목별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격이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은 아닌 것 같고요. 업종마다 이게 이 업종 내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 조정을 받았을 때 고배당주를 좀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많은 섹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좀 잡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예 이게 딱 하나 잡아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주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게 실적주가 뭐가 실적이 좋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아마 되물으실 거예요. 되물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도 한번 서울경제에 출연하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어닝 시즌 때에서 가장 발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관 쪽의 수급을 보는 거예요.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군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이거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었죠. 바닥권에서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네, 신텍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다가 최근에 매도가 일부 좀 나왔고 다시 매수를 좀 전환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알폴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장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알폴이라는 기업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레이언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전날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더 다른 뭐 종목군들에 비해서 실적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수준에 있어서의 관심을 좀 가지고 보되 그 실적 대비한 기준은 일단은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얼마만큼 들어와 주느냐 이런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을까요? 조금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레이언스라는 기업이에요. 레이언스라는 기업인데 이게 저도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이에요. 생소한 기업인데 2016년도에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의료기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 기업이 2012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까지 꾸준하게 한 번도 매출 기준으로 역성장이 나지 않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성장을 좀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매출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엑스레이에서 핵심 부품이에요. 디텍터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디텍터가 뭐냐면 X선을 정기적 신호로 변환을 해서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그 부품을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엑스레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와 조금 맞물리면서 이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좀 기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게 의료용이나 헬스케어 이쪽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산업용 쪽에도 진출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산업용 디텍터 같은 경우는 뭐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확대가 좀 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이나 모바일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 쪽에 사용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이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확장성이 좀 넓은 부분들에 있어서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 좀 만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수급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날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점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가 15,300원이었었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급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가급적 15,000원 이하권역 지금 14,8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자리대부터 14,000원 정도대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 현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탑5입니다. 5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매드팩토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3월 2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66%를 넘어가고 있고요. 4위에는 염정 팀장의 유비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3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8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와 1위에는 모두 반종미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파미셀이 2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0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122%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알서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홍서민 팀장님과 함께 하는데 홍서민 팀장님께서 3월 25일에 랩지노믹스를 추천을 해주는데 현재 벌써 수익률이 4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목표가 이미 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구간적으로 제가 이제 V자 반등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드렸는데 역시 금일장 기준에서 V자 반등 그리고 52주 이제 신고가까지 이제 기록해준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구간 자체적으로 만약 전고점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전체적인 이제 뭐 100%면 100%의 비중을 다 청산하시는 게 맞지만 현재 다시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기록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50%의 비중은 반드시 이제 입절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이제 얼마까지 그리고 다음 목표까지 얼마까지 바라야 되냐? 사실상 이제 뭐 일봉, 주봉상 모두 다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월봉상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7,6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한번 27,6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주시고 만약에 27,600원에 대해서 돌파가 못할 시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청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예, 동사 이제 1987년 이제 3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92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LED 제조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을 시작했으며 2002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동사 이제 일반 조명, 뭐 IT, 자동차, UV, 백색 가전, 핸드폰, 노트북, TV 등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이제 LED 제품을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하는 종합 이제 LED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동사 이제 유럽, 중국, 베트남, 이제 글로벌 등 이제 랩, R&D 그리고 이제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LED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LED 사업을 영위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현재 뭐 이제 서울반도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제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부각되어 주가 이제 급등 이후 다시 이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이제 신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9,740원과 그 다음 고가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 사이 그 중심값 부분에서 아주 올바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변곡점이 이제 도달한 모습이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소요는 아주 좀 짧게 있겠지만 그 기간 이후 한 번 더 주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단기성 종목 한번 추천드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천 매수가 현재가부터 이제 늘림목 매수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 이제 14,300원 그리고 현재가는 12,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신기술 사업, 금융업, 시설, 대형 및 할부 금융업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후 이제 국내 벤처기업 전반,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등에 걸친 꾸준한 투자 활동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나보장인 수익률이 25%를 무려 이제 상회하면서 성장해온 모습입니다. 스톤브리지 디지털, PFA 인크로브 일부 매각을 통한 이익 배분, 잔기, 부실 채권의 회수도 진행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창투자 관련 섹터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이제 창투자 관련 섹터는 신규 이제 벤처 투자 역대 최고치 달성하여 제2의 벤처분 확산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 한국벤처기업 캐피탈에서 이제 7월 18일 발표한 벤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벤처 투자액은 1조 8,996억 원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는 투자액의 이제 1조 6,327억 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넘어 올해 다시 최고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 투자액은 이제 3조 4,249억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제 상승 추이를 감안할 때는 올해 전체 투자액 이제 4조 원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섹터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상 이제 최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동향 자체적으로 현재 제가 아침에 본 비트코인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0만 원에 위치한 모습인데, 사실상 이제 940만 원 위치한 모습. 근데 현재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94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이제 조정, 그리고 다시 980만 원 정도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다시 그다음 조정 이후 다시 한번 1,000만 원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한 달 내내 거래일로 따지면 20거래일 내 쪽으로 한번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제 분석이 돼서 이제 관련 이제 비트코인 상승 시 이제 수혜주로 충분히 우리기술투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4% 증가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이제 8.6% 증가, 신기술 자산 평가 및 자본 이익 등으로 이제 순이익 흑자 유지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2019년 이제 피투자 회사를 이제 IPO를 통하여 이제 투자금 회수를 이제 진행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고, 국내외 이제 경기 위축에 되는 이제 상황에서도 혁신이 가능한 벤처 기업에 대한 발굴과 투자는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유지성이 있고, 시장 상황의 변화는 유연한 대응 속에서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 상태 개선 여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주가 흐름 경우에는 3월 19일 신저가 이제 1,145원제 기록 이후에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지지를 받고 충분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이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는 흐름은 기대하기 힘드나, 확실한 건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가의 낙폭은 현재 모두 거의 회복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한번 이제 급등 이후에 한번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서 어쨌든 실질적인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비트코인 상승 시에 대한 수혜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구간 이제 매수를 하실 때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의 이제 추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 좀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 나온 종목 먼저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JVM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상승한 수치를 좀 내놓으면서 오늘 11%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주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4월 24일 이제 급등했던 기록 이후에 이제 윗꼬리 달리고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금일 같은 경우도 11%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권에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2평을 쉽게 돌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상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사실상 추세적인 전환, 그러니까 상승 전환은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많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시다면 보통 한 32,000원 부근에서 갖고 계실 텐데, 현재 구간에서 솔직히 이제 32,000원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 이제 신규적인 진입을 하신다면 현재보다는 충분히 이제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눌림목은 약 이제 22,000원까지 나올 수 있어서 한 22,000원 부근부터 그 22,000원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 좋은 수익으로 한 번 더 청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 시에도 이제 사실상 이제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죽어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 오늘 1분 기준으로 이제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이제 다음 이제 저희 휴장이지만 휴장 이후 개장했을 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인데요. 오늘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홍소희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이번에 이제 정책 관련 이슈 속에서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전일 이제 제 이 종목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다가 이제 저는 이제 시간외로 이미 종목이 오른 모습에서 그냥 오늘 추천은 따로 안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월 10일에 있었던 이제 신고가입니다. 4,620원인데요. 현재 이제 주가가 이제 뭐 한 5%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제 4,470원에 위치한 모습인데 만일 오늘 금일 기준으로 이제 4,620원 전일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그러니까 분들은 이분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전 신고가 돌파 여부 금일자 반드시 확인해주고 만약 돌파를 못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은 필요하고 만약 신규적인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4,125원부터 눌림목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이기도 한데 이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정책주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정책주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수수차부터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움직여지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는 솔직히 이제 정책 테마주들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물론 뭐 미래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뭐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제 관련된 증시적인 솔직히 저는 분위기가 앞으로 뭐 점점 악화면 악하지 뭐 좋아질 거라는 전망은 솔직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슈가 나와도 현재 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 이슈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뭐 갭을 띄어 상승해도 지금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맞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지금 뭐냐 사실상 뭐 전일 뭐 종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은 좀 기대해 보긴 기대할 수는 있으나 뭐 사실상 이제 현재 구간에서 뭐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면 오히려 크게 또 손실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좀 정책 테마주들은 좀 단기성으로 그러니까 단기성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세를 봤을 때 정책 테마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지주인데요. 일단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오늘도 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은 좀 내어준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최근 이제 롯데지주처럼 이제 과거에는 뭐 과거도 솔직히 아니죠. 뭐 한진부터 해서 대한항공부터 이제 경영권 이제 분쟁하여 뭐 주가들이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이제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46,800원 선에서 1차 목표가를 두시고 이제 46,8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54,000원까지 이제 바라보셔도 되는데 현재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제 15% 정도 이제 상승하고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일봉상 이미 강력한 이제 매물대 이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쨌든 강세 흐름이 꾸준히 나와줄 수도 있고 또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 자체적으로도 20, 12, 12 그리고 16, 6 관련된 중장기 파동 에너지들이 지금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뭐 늘려도 솔직히 이 종목에 걱정할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대로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영권 관련 이제 분쟁 이슈 속에서 계속 꾸준하게 또 주가들이 좋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심 있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도 관심 정보 담아두시면서 주가의 동향 좀 살펴보시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비소프트 홍서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승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사님께서 주신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높은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바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이제 24,000원도 넘어서면서 현재 수익률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단기 매도 시점에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일단 물량권이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아직 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많은 그 덴탈 의료기 관련해 갖고 주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살아날 것이고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이제
정체돼 있던 이런 부분도 좀 서서히 살아날 거로 보면서 그동안에 짓눌려 있던 그 주가가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에 왔으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재차 매수한다든가 지금처럼 이제 순환매의 흐름, 뭐 오늘은 이제 증권주가 많이 올라가듯이 이런 순환매의 흐름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보면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최근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원유 선물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덱스 WTI 원유 선물, 뭐 종목 코드 261, 220 이렇게 이제 보는 이 선물인데 최근에 그 엄청 그 ETL을 비롯해서 국제 유가의 급등락 그리고 지난 그 5월물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엄청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바르게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서 좀 한번 투자의 그 판단을 드리고자 한번 특별히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코덱스 WI 원유 선물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원자재 선물 중 그 텍사스 그러니까 WTI죠. 그 원유 선물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이제 상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자당 그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와의 변동률하고 그러니까 유사하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거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난 그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그 마이너스 되는 유가, 뭐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을 경우 그 순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이제 바꿨죠. 6월물의 비중을 줄이고 뭐 7, 8, 9월물로다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 분산을 좀 낮게 좀 해갖고 다시 이제 선물을 그 재구성해서 종목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그 급등락의 이런 상태, 우리가 이거를 보다 보면 뭐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죠. 콘덴고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이런 것을 일정 정도 지나면은 매월 그 롤오버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그 리스크가 되는 거죠.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순자산 가치라고 그 매일 그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현재가 이렇게 쳐보면은 뭐 증권사 그 현재가 시세에서 ETF 그걸 조회를 하다 보면은 신자산 가치의 현재가를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가격하고의 이제 괴리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갖다가 잘 분석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태 뭐 엄청 밀렸죠. 뭐 몇만 원짜리가 뭐 몇백 원이 되는 이런 ETF 같은 경우라든가 ETF도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3,380원 이런 정도면은 엄청 그 하락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많은 그 실패를 하면서 개인들이 엄청난 그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손해가 크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매일 뭐 거래량이 뭐 몇 천만 주 이상이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기관이 매도한 이런 양상이 보여졌는데 조만간에 이것이 돼서 결국 이익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국제 유가와 긴밀한 연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우리가 세제나 이런 게 있는데 주식형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코덱스 ETF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랬는데 이거는 주식형이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런 지금 같은 이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이제 배당 소득세를 이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4%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계좌가 이제 계좌 입금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종합 과세 이제 금융이 이제 종합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죠. 2천만 원 이상 초과 시 그 부분이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당일에 사고 파는 거는 과표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유의 그 실시간 거래를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인베스팅닷컴이라든가 뭐 블룸버그 많이 있는데 쉽게 하시는 거는 아마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 들어 갖고 뭐 유가가 그래도 뭐 6월물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처럼 마이너스 유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저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물 가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ETF라든가 그리고 선물 가격에 이런 것을 너무 이제 잘 살펴보면서 가격의 괴리가 순자산 가치하고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충분히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금액에 상관없이 좀 투자가 원활하게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은 특별히 이제 제시를 안 하는데, 우리가 ETF나 ETN을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추세의 흐름입니다. 추세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상향으로 접어든 것에 확신이 들 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ETF나 ETN의 투자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가격보다는 우상향이 된다라면 항상 저점 매수는 유리한 것이고, 언제든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우상향이기 때는 이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의 흐름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실시간으로 좀 원유 가격을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5% 상승 나오면서 19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오늘 34선까지 빠지면서 약보합에서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43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300억 원 넘게 매수로 현재 포지션을 바꾼 상황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66억 원가량 매수합니다. 개인만이 좀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확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실적이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테는 5만 원 선을 살짝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약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5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0.48% 상승 나옵니다. 83,800원대,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우선주는 0.35% 상승 나오면서 4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장세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LG화학이 다시 한번 2% 강세를 가져가면서 3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함께 LG화학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64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시작이 저점입니다. 644포인트에서 출발해서 48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고요.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코스피 시장과 정반대입니다. 개인만이 소폭 매수합니다. 25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입니다. 특히나 펄어비스가 오늘 좀 빠지는데 1%가 넘게 빠지면서 19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넘겨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CJN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KMW는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합니다. 0.6%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6만 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7,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53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나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2,400원대에서 9위권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휴젤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외환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4원 이상 내리면서 1,2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화되면서 일단은 보합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기술주 일단 하락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영향을 받고 하락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상태가 진정이 되는 가운데 일단 봉쇄 완화에 나서면서 일단 이틀째 상승 랠리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는 상승 중인데, 일단 장 초반 어느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을 진행을 했다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다시 돌아섰다가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지속되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 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와서 뭐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뭐 안 좋아지진 않았다 면에서 일단은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연휴 전이니만큼 주가 상승 후에 차익형 물량 추대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을 읽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섹터군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좀 어느 때보다도 좀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해적 터널 관련해서 뭐 한국경제,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남권 신공항 제조명에 일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태명전기나 뭐 이런 KT 서브마린 같은 종목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일단 한국전제가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그 외 종목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KT 서브마린이나 태명전기 같은 경우는 아직 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편의점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을 어느 정도 최근에 주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 지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성기자재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달성을 했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도 지금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교육 관련주들 관심 많으실 텐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뭐 계약도 연기가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주들 아침에 장 초반 강하게 좀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지금 자리에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자전거 관련해서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방산주들 오늘도 빅텍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고, 다만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TV 드라마 제작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을 사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콘텐츠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부가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히트 상장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그런 이슈도 포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현재가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지점입니다.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2,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